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일요일입니까? 순간 헷갈리네요.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 일요일 같습니다. 달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상황이 또 뒤바뀌었어요. 이곳은 내 고향입니다. 바다 건너 여기까지 건너왔습니다. 순간 이동을 한 거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과거에는 도대체 불가능한 순간 이동을 하여 화면을 또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 운동을 하고요, 몸을 풀고요, 그리고 단어, 문장, 표현, 이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받는가?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표현을 받죠. 비유, 어떠한 표현,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는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때 들려오는 표현, 문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언변가, 정치인, 지식인, 달변가, 이런 계통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글, 책, 비유, 상징, 사실 글자, 문자는 만물이 실존체라면 그것을 상징, 비유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 만물을 보기를 즐겨했어요. 만물 책. 만물이 책이다. 만물이 근본의 책이다. 본질의 책이다. 원래의 책이다. 실존 책이다. 만물을 좋아했어요.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존재물, 산과 들과 물, 특히 물을 좋아했어요. 물.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은 물하고, 물이라는 글자, 문자, 상징적인 문자, 추상적인 존재, 비유적인 존재, 그렇죠. 그 자체가 실존책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을 접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 하면 온몸으로 물을 몸에 끼얹고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물 자체를 좋아했어요. 아주 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산을 또한 좋아했습니다. 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산에는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작은 나무, 큰 나무, 그리고 경사지가 있고 계곡도 있고 능선도 있고 크고 산자락, 산 중턱, 산 정상, 꼭대기, 그렇죠. 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들도 좋아하고 하여튼 자연 만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만물 언어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방금도 만물 언어를 받았습니다. 만물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물을 대화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회에서 소위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 만물 언어가 아닙니다. 만물 언어는 종합적인 언어, 결론적인 언어, 핵심적인 언어, 열매와 같은 언어, 씨와 같은 언어, 완벽한 절대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철학자, 논리가, 어떠한 이념, 이론, 어떠한 지식인들, 어떠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부분적인 말이고 단편적인 말들이고 하나의 부품과 같은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자기 개인의 개성에 속한 개체적인 말들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파편과 같은 말들입니다. 깨진 말들이요, 흩어진 말들이요, 떨어진 말들이요, 중구난방, 그러한 깨진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로부터 받는 말은 완전한 말, 절대적인 말, 결실의 말, 열매와 같은 말, 달고 오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하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책을 읽으면 부분적인 지식인이 됩니다. 부분적인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편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사람이 돼요.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은 결국 보면은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옳아요. 단편적으로만 옳고 표면적, 피상적, 그런 표현을 쓰죠. 지엽적, 통합적, 융합적 사고, 이런 말도 쓰는데 종합적 사고, 융합적 사고, 핵적 사고, 씨와 같은 사고, 그렇죠. 이런 사고를 못합니다. 자, 아직까지 그 핵심을 내놓기 전에 주변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놨습니다. 제가 만물과 대화한 것을 밝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분을 쭉 뛰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산 위에 있는 운동시설, 발 마사지를 풀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체에서 얻어야 된다. 이거 표현을 잘해야 돼요. 씨에서 얻어야 된다. 열매에서 얻어야 된다. 씨만 미래가 있다. 종합적인 세계다. 운동이 그러하다. 몸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쭉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고 들려왔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다. 종합적인 완성 온전한 지구를 보아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부분적인 것만 크게 본다. 창조주가 창조한 자연 만물 본래 있었던 그것을 보아라. 그것은 원래부터 종합적인 결과체예요. 이 보이는 화면 있죠? 이것도 종합적인 결과체예요. 종합적인 세계, 결론적인 세계, 열매와 같은 세계.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론, 종합, 열매를 맺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의 열매를 맺은 민족입니다. 잘 보십시오. 열매 속에 씨가 있잖아요. 씨는 미래, 내일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부분적인 세계예요. 그 속에는 순간 반짝, 순간 화려하고 순간 펄럭이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열매만 미래가 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차지한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현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인 세계, 결론적인 세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재가 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역사의 종합적인 책입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전체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부분적인 세계에서 받으면 부분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연, 만물 이 전체에서 받는 거예요. 이 전체, 종합, 결합, 조합, 융합 합치돼 있다. 하나가 돼 있다. 지구 땅에서 받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받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몸이 열매니까 우주의 결실, 그게 바로 지구가 결정체예요. 지구의 결실, 그게 바로 인간, 내 자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내 몸을 움직이면 결국 지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이 그래 종합적인 사고 활동입니다. 내가 부분적이 됐을 때 몸을 움직이면 벌써 생각이 종합적인, 전체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종합적인 생각을 해야 비로소 무엇입니까? 미래가 있어요. 열매에 미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 속에 핵씨가 있죠. 이게 바로 만물과 대화입니다. 열매, 누가 들어도 합당한 말입니다. 열매 속에 씨가 있다. 열매 밖에 씨가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열매 속에 씨가 있다. 그래서 열매는 달콤합니다. 씨는 달콤한 거예요. 씨를 감싸고 있는 것은 달콤한 세계입니다. 달고 달콤하다. 그렇죠. 달달하다. 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환호하고 좋아하고 반기고 취하고 먹고, 그게 열매. 잎사귀는 보는 걸로 끝나면 듣는 걸로 끝납니다. 잎사귀가 나발 불지 않습니까? 팔랑거리면 그냥 그 소리가 나죠. 쳐다보고 듣고. 그렇죠. 꽃도 쳐다보고 듣고 향내를 맡고, 실제 입으로 취하고 내 세포에 유익하게 내 세포로 가져가는 것은 열매. 그런데 그 먹는 것, 그 속에 씨는 미래, 내년 농사를 지을 때 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는, 성경은 씨와 같아요.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핵심 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역사를 가만히, 세계 역사, 동양 역사, 서양 역사, 이 세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결론이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정치 역사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치의 핵을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경제 역사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경제의 핵, 열매, 결실을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기술의 발전, 기술의 흐름, 기술도 잘 보십시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역사, 지리적으로도 그 열매 맺는 나라가 어디냐,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 그 비유, 그러한 상징적 표현들을 실체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의 나라, 주역의 나라인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어떠한 자기의 희망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도 뛰어나야 됩니다. 역사 지식, 정치 지식, 경제 지식, 각종 기술, 역사 지식, 이런 흐름들, 이런 것에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 어떤 위치인지, 지금 현재가 어떠한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다 알아야 자기 현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나라예요. 종합적인 나라예요. 그 언어를 보십시오.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씨를 잘 보기 바랍니다. 씨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씨는 맛이 사실 없어요. 주변적인 것만 맛이 있습니다. 씨는 단단합니다. 그렇죠. 씨가 많아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유씨, 윤씨, 이씨, 권씨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씨가 있습니까? 송씨. 또 어떤 씨가 있습니까? 문씨.
노씨, 씨가 많죠. 정씨도 있고요. 씨. 그렇죠. 각종 각색의 말씨들이 있어요. 씨값씨, 씨앗, 종자, 핵심. 그래서 그 종합적인 세계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세계에서 얻어야 된다. 지구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 지구가 바로 태양계 종합적인 작품입니다. 결정체의 씨와 같은 거예요. 왜? 지구에만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미래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단어, 표현, 문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단어, 문장, 표현을 늘 자연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은 실상은 하나의 단어를 배우는 그 정도 차원입니다. 단어, 문장, 의미, 뜻, 내용, 단어, 표현, 문법, 문장,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네, 이런 자연은 이 종합적인 세계예요. 자연은 실체적인 세계예요. 결론적인 세계예요. 결정체의 열매와 같아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렸을 때 보는 거예요. 이제는 크면은 실존과 실체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구, 이 자연, 만물과 누가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방금 저는 그런 대화를 한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해서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결론적인 대화를 했으니까 그렇구나. 나라는 사람, 내가 사람이 우주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자기와 자기 혼과 대화를 하라.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하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라. 저는 제 수준과 차원대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요? 네, 바로 이런 대화를 한 것입니다. 멋지죠? 이 지구, 자연, 만물과 대화를 하여라. 자연 만물과 대화를 하여라. 열매와 대화를 하여라. 열매를 사랑하여라. 씨를 아끼어라. 가까이 하라. 그렇지. 결론적인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사니까 잎사귀로 살다 끝나고 또는 꽃으로 살다 끝나고 화려한 인생인데 남는 게 없어요. 잎사귀, 잎은 무성한데 소리만 많은데 결국 땅에 떨어지고 쓸쓸하게 썩어서 없어지더라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되자. 알겠죠? 오늘도 열매 맺는 인생,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결론적인 얘기, 종합적인 얘기, 열매와 같은 이야기, 말 그런 말을 꼭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찾기 바라요. 유튜브나 각종 책이나 각종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지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주장들이죠. 심지어 경제관에서도 정치관에서도 물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 말도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결론적인 이야기는 과일, 열매와 같은 그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달콤한 것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신령한 것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바로 달고 오묘한 신령한 말씀입니다.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말, 내일이 없는 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떠한 힘이 나지 않아요. 미래가 없는 말, 미래에 관해서 미래에 그렇게 되는 그 말이 아닌, 미래로 연결되는, 미래로 귀결되는 말이 아닌 그 말은, 미래에 속한 말이 아닌 말은 달고 오묘한 것이 없어요. 신령한 것이 없어요. 미래에 속한 말은 바로 신령한 말인 것입니다. 신적인 말, 신령하다, 영적이다. 미래,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일이 없으니까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과거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행태를 봤어요. 문화, 예술, 풍습, 관습, 각종 의식 행위들, 모든 정치 의식 행위, 종교 의식 행위, 어떠한 경제 의식 행위, 어떤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로 가더라고요. 미래로 가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로 가는, 과거지향적이. 심지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과거지향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이기 때문에, 육체를 중심하기 때문에. 육체는 끝내 결국 과거, 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미래로 간다, 내일로 간다. 그렇죠? 이 개념을 잘 파악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앞날로 간다, 미래를 산다 하지만 결국 육체의 삶은 육적으로 한계를 맞고 끝나면 죽고 땅으로 들어가서 과거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다. 과거로 간다. 과거, 알겠죠? 과거로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정치 논리도 과거 지향적이고 경제 논리도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모든 과학 논리도 과거 지향적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 과학이 미래를 생각한다? 과학이 미래를 진단하고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만드는 세계가 가상세계입니다. 이미지 세계, 공상과학, 공상이 무엇입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지, 그림자, 가상, 가짜. 과학은 미래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자기 이름에 있는 것처럼 과거를 유추해서, 과거를 조사,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를 검증하고 과거의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고 기법입니다. 실상 종교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신령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영에 대해서. 종교는 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가 그 사명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가 과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망상증, 과대망상증. 종교가 오늘날 죽어버렸어요. 미라, 시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 미래를 제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최고로 열정적으로 좋아해야 할 것이 종교예요. 사실 종교는 그 사명, 본래 임무가 미래를 가르치고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해줘야 돼요.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게 영이에요. 영을 가르쳐야 돼요.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야 돼요. 정신의 깊은 세계,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 씨와 같은, 우리 열매 속에 씨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 머릿속에 씨와 같은 것이 있어요. 씨, 그 씨에서 생각이 나오고 정신, 마음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씨 핵심은 혼과 영혼입니다. 영혼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혼의 실체를 종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종교가 오늘날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종교가 끝나버렸어요. 열매를 맺고 끝나버렸어요. 옛 종교들 과거에 속해버렸어요. 사망권에 속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 종교는 늘 과거, 전통, 유전, 옛 것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과학적 사고, 과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과학은 또 한심하게 어떤 가상세계, 이미지세계, 허상세계, 그렇죠. 과학적인 육적인 세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육적인 사고, 인간이 인본주의 사고로 미래를 내다본다. 그 끝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허무한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면 결국은 기계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한심한 거예요. 공상과학. 그 세계 봅시다. 이미지 세계, 허상 세계, 기계 세계잖아요. 인간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만들면 온통 기계. 거기에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기계적이다. 과학이 영혼 없는 지식.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지식으로 인간이 열심히 만들어낸 것은 생명이 없는 이런 세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무엇입니까? 영을 상실해버렸어요. 늙어버렸어요.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옛것, 과거로 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가만히 그 행위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도 어떻습니까? 네, 과거지향적이더라고요. 옛날, 과거지향적. 왜? 옛날 것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하더라고요. 미래에서 오는 게 없어요. 미래는 열매입니다. 열매. 종합적인 세계예요. 결론적인 세계예요. 뭉치는 세계예요. 완성의 세계예요. 그렇죠. 씨가 되는 세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씨지 않습니까? 씨. 열매, 미래, 응축, 압축, 융합, 뭉쳐져서 결실을 맺어서 결정체가 되잖아요. 결정되죠? 네,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자기 인생이 부분적으로 산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씨가 되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을 잘 못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씨가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만물과 대화를 못하니까, 지구, 자연과 제대로 대화를 못하니까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연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만물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쓸쓸하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근본을 깨달으니까. 열매를 취해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렇죠. 기분도 나고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렇죠.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영혼들이 헐벗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뜯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에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헐뜯고 있습니까? 이것은 헐벗은 개들이 헐떡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헐뜯는다, 헐떡거린다. 영혼들이 신령한 진리,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을 때 있어요. 그날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바다 저 바다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쓰러지리라. 찾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육체에 속한 음식을 먹어야 함과 함께 먹고 동시에 신령한 영적인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날에는 온 땅에 기근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무엇입니까? 이런 맛있는 물 먹는 음식의 기근이 아니에요. 영적 신령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런 기갈, 그런 가뭄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헐뜯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헐뜯고 있어요. 서로 헐뜯고, 그렇죠. 물어뜯고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진리를 듣지 못하여 배고픈 현상입니다. 개들이요, 삐쩍 마른 개들이요, 얼마나 배고프면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막 헐떡거리고 돌아다녀요. 알겠어요? 쓰레기통도 뒤적거리고 그냥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는 현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세상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 바랍니다. 헐뜯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기근, 기갈의 시대다. 깨닫기 바랍니다. 저 까마귀가 이제 오만하래요. 네, 감사합니다.